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물건들부터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잣나무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은 것 같네요. 모양도 그렇고 딱 보시면 아시죠? 이거 많이 심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살구미인 다육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키가 많이 컸죠. 제가 이거를 작년 가을에 구매를 했는데요. 키도 크고요. 여기 얼굴 봉어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웃자란 부분도 없어요.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모양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웃자란 부분은 없는데 얼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 목대가 휘청휘청합니다. 들을 때마다 막 흔들흔들 이렇게. 제 손목도 약하지만 너무 흔들흔들해서 이 목대가 꺾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대의 얼굴을 줄여주는 거죠. 적심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요 우회를 적심을 한다. 그러면 이 적심된 부분을 이런 화분이나 이런 화분이나 내지는 저는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요. 아시다시피 아이스박스에다가 제가 이렇게 분갈이 흙하고 그 다음에 속 안에는요 대림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을 내고 깔망을 깔고 대림 마사토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육이 흙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저희가 봄이 되면 적심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모양을 내기 위해서 적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얼굴이 너무 커서 봉어리가 너무 커서 적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경우도 계실 거예요. 적심을 안 해도 되는데 웃자람도 없는데 적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화분에다가 계속 늘려서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화분 개체수가 늘어나는 만큼 화분수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분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적심한 부분들을 이 아이스박스 밭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심어줄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기간까지는 화분을 에다가 나눠서 이렇게 심기도 하고 화분에다가 한 곳에다가 도로 심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요번에는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 그런 데서는 이렇게 적심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밭대기라 그러죠. 밭을 만들어서 다 심어가지고 봄 동안에 막 키우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화분을 활용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건데요. 저는 요번에는 아이스박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아이스박스에 여러 개의 개체수를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아이스박스만 잘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적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봐서 다 알고 계시죠? 웃자람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근데 목대가 있는 부분도 어떻게 적심을 했는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빼곡하게 돼 있는 부분을 적심을 할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렇게 커팅을 하기에 이게 전지 가위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커팅을 하기에 너무 입장을
입장에 닫힐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내가 커팅할 부분을 정하고 그 부위에 이런 입장들을 잘 띄워줍니다. 그러면 이 입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입꼬지를 하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입장이 가장 튼실하고 성장을 잘하는 입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꼬지를 한다 했을 때 맨 위에 나 있는 입장보다 또 맨 아래 나 있는 입장보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나 있는 입장이 가장 튼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심한 이 부위에 적심을 하고 나서 요런 밑에 있는 잎들을 띄워주고 그걸로 적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적심이 잘 됩니다. 입꼬지도 잘 됩니다. 적심도 잘 되고 입꼬짐도 잘 되고. 그럼 여기에 한 곳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어느 부분에 커팅할 부분에 입장들을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입장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입꼬지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웃자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잎을 띄워줘서 지금 커팅할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커팅을 하면은 입장이 닫힐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웃자람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4개를 띄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웃자람이 보이죠? 빈 공간이 보이죠? 그럼 이 빈 공간을 전지 가위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웃자란 부분에 돼 있는 곳을 이렇게 커팅을 했습니다. 커팅을 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런 데에서 입장을 뗐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남아 있는 공간에서 내가 이 부분에 좀 많이 새 자구가 달렸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봐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입장을 떼어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생장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새 자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띈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입꼬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장점이 한 개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긴 생장점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로 2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1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입장이 지금 붙어 있으니까 여러 개 떼어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개 정도만 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품이 아니라 중품이라 그렇게 튼실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대품이라든지 그런 게 오래오래 산 다육이기 때문에 입꼬지라든지 이런 입장들이 넓적넓적하게 크고 그 다음에 건강하죠. 튼튼하죠. 그리고 환경 적응이 다 됐으니까요. 저는 이거를 작년에 한 6, 7월 달에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장점이 몇 개가 나오냐면요. 2개가 나옵니다. 양 사이드로 2개, 그 다음에 우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우에서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나온다. 생장점에 또 양 옆에 사이드로 2개 나온다. 그러면 4개가 잘 나오면 4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4개까지 새 자구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입장은 제가 입꼬지를 하면은 지금
6개를 떼어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꼬지가 잘 된다. 그래서 잘 성장을 했다. 그러면 몇 개로 개체수가 늘어날까요? 6개로 늘어납니다. 6개에다가 또 이거 커팅한 자구 있죠. 7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나와서 성장시키면은 요거를 또 띄어가지고 이꼬지를 하면 이렇게 늘려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농장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대부분 다육이들을 조금씩 키우니까 요런 식으로 개체수를 늘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스티로폴에 밭대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심어만 주면 됩니다. 영상이 안 보이실까요? 자, 여기에 심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여기에는 다른 다육이들을 심을 거니까 여기 다에다가 소리 마사토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심을 거니까 해줘도 상관이 없고요. 뭐 그때그때 이렇게 소림 마사토로 깔아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소림 마사토를 깔아줘야 자리도 잡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물을 주었을 경우에 이 흙 같은 게 날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림 마사토가 물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소림 마사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니면은 저는 식물 영양제 튜브 그걸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물을 주기도 하고요. 어느 분들은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 주는 거 기구가 요즘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물을 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살구 미인만 다 밭대기식으로 심을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다육이가 밭대기식으로 심을 거니까 물 먹는 다육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육이만 물을 줘야지 되니까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주면 됩니다. 아니면 스프레이로 여기 다육이만 물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꼬지 한 것을 여기에다 놔줘도 되지만 저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물 먹는 거와 여기에 이꼬지 된 입장에서 물 먹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을 여기에다 주면은 여기까지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꼬지는 이꼬지 심는 데에 다른 곳이나 아니면은 요렇게 지금 심어져 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살포시 얹어서 이꼬지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물 먹는, 봄에는 물을 참 많이 고파하거든요. 그러면은 새로 나온 이꼬지에서의 봉오리하고 기존에 있던 봉오리의 물 빨아들임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꼬지한 봉오리가 물러서 가실 확률이 많습니다. 수채 가을에 이꼬지를 한다면 겨울에 물을 별로 안 주니까 입장에서 봉오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데 물을 그만큼 안 주니까요. 근데 봄에는 물을 자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입장에 나온 봉오리가 쉽게 병이 걸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가을에 한 이꼬지는 요런 데다 그냥 놓고 키워도 상관이 없지만 봄에는 다육이 자체가 물고파 하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꼬지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구 미인을 적심을 해봤습니다. 적심을 해서 하나는 밭대기라고 그러죠. 밭대기에 심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적심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봉오리가 단출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봉오리도 짤막짤막하게 나오니까 이 목대가 휘어지지 않지요. 그리고 목대를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펄새 개체수가 만만치 않게 늘었죠. 손에 있는 거, 밭대기에 있는 거, 화분에 있는 거, 또 화분 밑에 보면 자구가 새로 나와 있죠. 그럼 살구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재테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살구민 재테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체수도 늘릴 수 있고 또 목대를 유지시킬 수도 있고 얼굴 봉오리가 너무 커서 쓰러질 그런 봉오리를 적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